삼화전기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10.4% 증가, 영업이익 191.5% 증가했습니다. 재고회전율 8.8회전으로 나타납니다.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다라고 입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996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10.4% 증가했고, 매출 원가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66%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거꾸로 0.2% 내려갔어요. 그 종합적인 결과 영업이익이 159억 원으로서 143.2%가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52억 원으로서 2.9%가 감소했어요. 매출은 10.4% 증가했고 매출 재료비는 거꾸로 내려갔으니까 그 갭이 마이너스 13.3%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상품도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도 내려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같이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고요. 수루프율은 4.8%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1.5% 증가했고요.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30으로서 0.1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 TOE 생산성이 생산성의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루프 영업이익은 191.5%가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1억 5,2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재고이익이 원가회계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1억 4,300만 원 증가했고 전년도 상반기에는 28억 2,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 금액의 가공비가 곱해진 것이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원재료 사용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상품이 있기 때문에 상품 매입액이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은데, 회사는 상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상품 매입액이 들어가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1%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1.5%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운영경비 496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76억 원을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420억, 1.8% 금액 증가했고 가공 비율이 1.4% 상승했어요. 상대적으로 이 재료 비율이 1.4%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관계로 1단계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일치하고요. PQ 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합니다. 또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합니다.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면 저는 다른 것도 투명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삼화전기가 상반기 최초로 분석한 기업이 되는데요. 공시를 일찍 했다는 얘기는 숫자 조정할 게 별로 없다, 있는 그대로 그냥 한다 이게요. 이러니까 빨리 결산을 해가지고
빨리 공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더 빨리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전산화가 된 세상에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만 보면은 인건비가 147억 원이 집행이 돼서 2.3% 금액 증가했고, 어, 운영비용 대비 인건비율은 0.2% 증가했어요. 직원 수가 14명 감소를 시켰네요. 자,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자관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는 사람 자르는 게 제일 빠른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수틀리면 해고부터 하는 거죠. 그게 미국식 경영이고, 일본식 경영은 어쨌든지 데리고 살라고 그러는 거고. 근데 요즘 뭐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 우리나라는 일본식 경영과 미국식 경영이 복합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자꾸 미국식 경영을 따라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자꾸 들고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예, 그 미국의 노조가 있어도 자를 때는 확 잘라버립니다. 음. 아니,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니들도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겠죠. 그래서 1인당 평균 임금은 6,630만 원으로 전형적인 중소, 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5.5% 인상이 됐어요. 여기 처음이니까 노동 생산성, 생산 재료비로 생산량으로 보는 거죠. 2.5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노동 분배율, 인건비 나누기 수료분 영업이익인데 떨어졌죠. 음, 회사 영업이익이 났어도 이렇게 조금 인건비 이렇게 올려준 게 노동 이게 원가 회계로 봐서는 이게 그 성과를 하지 말라 하도 원가 회계로 노동 생산성 하니까 그럼 노동 생산성인 게 뭔데? 그러니까 생산 재료비로 저는 본다 이게요. 이게 생산량이다. 이게 부가가치 뭐 이런 거 따지지 말라 이게요. 생산 재료비 얼마 쓰고 인건비 얼마 들어갔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 떨어졌으니까 더 잘랐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좀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고 회전율은 8.8회전 11.8% 상승했고요. 수료분율 4.84% 상승했습니다. 다른 거는 참조해 주시고요.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과정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입증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어,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 알루미늄 포일, 전해지, 알루미늄 케이스, PAD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가중 평균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친절하게 친절한 금자씨예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단순 평균이나 가중 평균이나 1.9% 똑같이 나옵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상품 가격 추이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 내려간 거는 알았는데 그 판매 가격은 상승했을 거다 하는데 1%가 내려갔어요. 가중 평균으로. 근데 여기도 우리가 상품 가격 추이는 알 수가 없죠. 어, 그러면은 1% 내려간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1.9% 내려갔는데 1%분이 안 내렸으면 상대적으로 인상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회계 투명성 검증은 된다. 왜 이익이 났느냐 하는 원인도 쉽게 밝혀졌습니다. 투명하게. 자, 요거는 그동안에 얘기한 거를 조견표로 만든 거가 되겠어요. 어, 그다음에 올해 그 연말 매출액을 예측하는데 2024년도 매출 실적 대비 60% 진도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는 더 할 것 같다. 그냥 너무 많이 말고 한 10% 그러니까 50% 하면 되는 건 10%만 그냥 연말까지 하는데 그냥 더 추가를 시키자. 그럼 원가 회계상으로 다 110% 합니다. 그러면은 211억 5천만 원 할 정도 같다. 아니 2115억 할 것 같다. 저 제조원가까지 해서 매출원가까지 계산해내는 겁니다.
근데 재고가 32.9%가 증가했었는데 상반기에 연말까지는 25%만 인상시키자.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 결과는 만약에 이게 납품 가격이라 그러면 21만 3천 원에 계약을 하면은 34,929원. 계획 대비 뭐 조금 더 이익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 안 부린다. 매출 증가 더 추가 안 한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스루풋은 재고 증감 이런 거 다 관계한 게 아니니까 110% 하면은 2,091억 원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운영 비용 기준에서 뽑는 거고요. 요거는 매출 재료 기준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스루풋율로 하면 동일하게 스루풋율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110%더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원가 회계보다 금액이 적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계약은 20만 5천 원 단가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래도 26,844원은 남는데 원가 회계보다는 좀 적게 남거든요. 그러면 이익을 더 내는 방법은 뭐냐? 재고 회전율 17.6회전 예상이 되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18회전, 2.5회전 하면은 영업이익이 33,000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현실적인 계획 아니겠느냐. 그래서 스루풋 회계 기준은 20만 5천 원에 판매할 수 있고 원가 회계 기준은 21만 3천 원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 재고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판매 가격을 올리게 된다. 소비자들은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가 회계 재고 증가가 무슨 GDP 증가라든지 뭐 이런 거 하지만은 뭐 스포 타임즈 싱킹 브리지 타임즈에서도 소개하지만은 과잉 생산, 과잉 재고는 이제 국가가 그냥 대공황 직전의 현상이다. 이런 것까지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이게 스루풋 사고 방식으로 20만 5천 원에 팔아도 충분히 회사는 돈을 남길 수 있다. 대신 당신네들이 재고 회전율을 이거보다도 한 20회전 하면은 원가 회계보다 돈을 더 벌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저는 그렇게 이게 스루풋 회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재고가 증가했을 때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한 게 나왔었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아주 이 최근에 대폭 전년도에 2만 원대가 최고 뭐 89,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확 내려가지고 44,4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오영주 씨가 20.51%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니치콘 코퍼레이션이 22.8%, 국민연금공단이 10.06%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30.3% 가지고 있다는데 이 니치콘 코퍼레이션은 투자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투자기관에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삼화전기 상반기 첫 번째 기업으로서 재고회계 투명성이 이 기업의 저는 재고회계 투명성이 있는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미래 가치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임팩트 1, 임팩트 2인데 이게 다 플러스로 올라갔죠. 지금보다 한 30%가량 가격이 더 올라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론 전문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미래 가치가 되겠습니다. 두평 요거 하나 지수로 하나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스루풋에다가 재고 회전율, 이 재고 회전율 오늘도 내일도 저는 한 놈만 팹니다. 제조업은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그게 평가지표다. 그리고 동시에 2차적인 목표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